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시장을 좀 생각보다 많이 우려스럽게 좀 많이 개파락을 하는 바람에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또, 일단, 또 지금 이 기술적 지표로 봐도, MACD 봐도 일단 약간 하락으로, 방향을 돌린 듯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일단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뚫고 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 이렇게 가면서 일단 좀 약간 하락 마감했고, 음봉으로 마감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같은 경우에는 갭 하락에다가 좀 약간의 뭐 상승은 있었지만 갭 하락을 이제 이루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많이 일단 좀 모멘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상승을 위한 어떤 모멘텀도 없고 일단 좀 많이 사라진 상태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수급 자체도 지금 현재 상당히 일단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뭐 코스닥도 거의 비슷한 모습일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시장을 보면서 좀 약간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좀 약간 그 수급이나 아니면 그 지표상으로 봤을 때 한번 이렇게 지표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표가 한번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 좀 상당한 기간을 이렇게 내려오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이렇게 좀 반등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좀 반등한 모습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이게 조정이 좀 심하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연말이 되면서 일단 산타넬리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대 심리도 충분히 있었는데, 사실은 어제 이제 저번 주에 있었던 어떤 그 하웨이가 어떤 CFO 그 사건이나 그 다음에 그 미중 무역 전쟁을 휴전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휴전이라는 의미가 참 무색할 정도로 좀 많이 좀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비관적으로 보는 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 많이 내려오는데, 저는 지금 상황 봐서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그 많이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포트폴리오를 지금 현재 그 계속 이끌고 가기가 지금 현재 이 떨어지는 속도나 아니면 지금 모멘텀 이런 걸 봤을 때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그 좀 약간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약간 포트폴리오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포트폴리오를 한 거의 한 30% 이하, 그러니까 나머지 현금을 한 7, 80% 이렇게 가져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정리하고 일단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일단 많이 뭐 이 오르는 기간 동안 일단 생각보다 많이 어떤 이익은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지금 이익이나 아니면 그 수익을 논할 때 자리가 아니고, 약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일단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적극적인 좀 약간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 오늘 시장을 느끼면서 좀 약간 두려움도 느꼈을 텐데, 막연한 어떤 이 얘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일단 이 전 저점에서 또 다시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일단 막연하게 일단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현재 그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면서 일단 그때 아마 제가 그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2년차
그러니까 10년 미국 트레저리 본드하고 그 다음에 2년 트레저리 본드에 했던 그 이자 수익률이 지금 현재 많이 가까워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약간 지금 경기 하방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 포털을 하나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다시 한 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DB금융투자에서 일단 쓴 내용인데, 민스키 모멘트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그럼 민스키 모멘트는 뭐냐 했을 때, 금융자산에 의한 수익보다 차입 비용이 높아지면 금융 시스템이 위협받을 수 있는 시점. 즉 이제 금융 시스템이 위협받는다는 말은 어느 정도 하락을 예견하는 부분이 좀, 그러니까 하방 압력이 좀 많이 강해진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보는데, 그 이유를 등기해 보면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장단기 금리 축소. 이게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아마 말씀드렸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모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자체가 이제 시그널을 주는 게,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가 되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차입 비용이,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가지고 뭐 주식이나 아니면 뭐 여러가지 금융자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것보다 그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빌려온 돈에 대한 비용이 더 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보통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들은 차입을 더 이상 해오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 왜냐면 비용 자체가 크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리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수익도 없으니 사실 그러니까 투자 자체를 많이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에 지금 있는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인풋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당장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간을 거쳐서 일단 나중에 이게 통과할 때가 문제인데, 그 부분이 일단 우리는 좀 시간이 있다고 이제 생각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건 분명히 좀 더 기다릴 수 있다, 우리가 좀 안에까지 정상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2번, 3번, 특히 이제 3번 문제가 제일 큰데, 미중 문제, 이게 너무나 이게 변수가 많고, 그 다음에 이게 했다 하는데 또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어그러지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진짜 한 거냐, 무역 전쟁이 끝난 거냐, 이런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어요,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역 분쟁 자체가 커지다 보니 뭐가 문제냐면, 여기 여러분 미국의 차입 비용,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차입 비용들이 자체가 커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게 위험이 클수록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사실 위험 비용을 다 지출하고 그 다음에 또 빌려와야 되기 때문에 차입 비용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오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산회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게 기름값이 올라갈 거라는데, 지금 이 오펙을 감산 자체를 싫어하는 게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현재 이 기름값이 내려가야지만 지금 현재 이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축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이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차입 비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가계 물가가, 이 가솔린 판매가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은 가계 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물가가 올라간 만큼 이자 비용도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래 되면 당연히 이제 지금 내부에서 일단 미국의 차입 비용이 높아지는 현상, 이런 것도 흘러갈 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세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참, 사실은 저는 이제 만약에 이런 장단기 금리 차의 축소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한 부분만 있었다면 사실은 크게 이제 우려 부분이 없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 3번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오펙도 사실은 어떤 불확실성이 아니라 사실 감산에 이제 합의하면서 좀 약간 이게 압력이 더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무역 잡음이 풀리기까지, 이게 안 풀리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오락 문화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하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드라마라든지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중국에 이제 진출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 한 여러 가지가 일단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무역 분쟁은. 그래서 야, 이거 참, 이 하나지만 이 하나에는 참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금리차가 이제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거죠. 저번주에. 보면은 금리차, 여기 이제 보면은 중앙은행 금리가 그 다음 10년차 몰보다 더 높았을 때 항상 이렇게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중앙은행 금리가 이 10년몰보다 높았을 때 이렇게 또 하락이 있었고, 저는 이제 3년몰, 3년몰, 10년몰을 했지만, 일단 그거는 뭐,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른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2년몰, 5년몰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빨리 순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년몰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또 일반적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미국의 중앙은행 금리가 사실은 이 10년몰 그 국채 수익률보다는 아직까지는 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빨리 이게 서로 교차를 할 것인가 라고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 이유 중에 그런 게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글을, 이 리포트를 쓴 애널리스트는 이게 첫 번째 미중과 그 다음에 오펙에 대한 이런 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겠다. 그래서 예상을 한 게 이렇게 중반부터 이게 오지 않을까 라고 일단 예측을 하더라고요. 뭐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많이 이제 심각해져 있고, 이게 한번 오면은 여기 이제 주식시장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밑으로 꼽습니다. 꼽으면 이게 엄청난 그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굳이 이 말에 동조해서 일단 갈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리스크 차원에서 이게 아직까지 그 역전 현상은 안 보이지만 좀 정리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시점에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오는 것까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안 할 게 아니라 투자를 하되,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망이를 짧게 잡고 그 다음에 안타 위주의 그런 어떤 투자 위로 해가지고 홈런을 치려고 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홈런이란 말은 뭐 저거는 뭐 50, 60%부터 해서 100% 이상의 어떤 그런 수익률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안타는 뭐 10%에서 20%, 뭐 한 30%, 40%까지 가는 거죠. 그런 어떤 가지고 가는 어떤 그런 좀 약간 전략적인 변화가 계속 지금 현재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어떻게 교차되는지, 또 내년도에 계속 이렇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릴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유지를 할지, 이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일어난 부분인데, 일단 제가 그냥 이 리포트를 보면서 그냥 생각이 든 게, 이 금리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미중 간에 일단 이 분쟁 모습, 그 다음에 우리나라 플러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하고 우리나라 모습, 그 다음에 한국, 이게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일단 이게 하나하나씩 실타래가 풀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중을 더 늘려가든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좀 오늘 좀 정리를 좀 했는데, 그거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전략과 그런 게 있겠지만, 일단 그런 한 부분에서 생각해 보시고, 일단,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일주일간에 있었던, 지금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수급이 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꺼냈는데,
지금 그 수급을 이제 주간별로 이렇게 주별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은 지금 이 수급이 좋은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거 음식료, 그 다음에 의약품, 화학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 운수장비, 그 다음에 건설업, 그 다음에 운수창고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물론 이제 그 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계속 수급이 이제 주기별로 보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존에 그 한 두세 달 동안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계속 매수를 하다가 한 지난 3주 동안 이제 거의 뭐 본격적으로 판 건 한 2주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주별 그 매도세를 보면 한 의약품에 지금 집중적으로 팔고 있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집중적으로 기간이 먼저 한 4주 정도 순매수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 2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가는 게 의약품에 집중해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학 쪽도 어느 정도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냥 짧게 이제 이 수급을 이제 일별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보니, 의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십시오. 그렇죠. 좋죠, 이게. 근데 화학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주별로 봤을 때는 좋았는데 최근에 보면 개인이 매수세가 더 많죠. 더 많고, 그 다음에 기관하고 외국인도 팔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기존에 이제 사다가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팔기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의약품은 반대로 기존에 팔다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래서 딱 보면은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운수 창고 장비나 지금 창고 쪽을 보면은 어때요? 여기는 일단 애매모호해요. 주간으로는 좋았는데 개인은 팔고 있지만 외국인도 같이 팔고 있어요. 뭐 큰 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약간 이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수 창고도 어때요? 좀 큰 그 수급 자체가 보이지는 않죠. 또 기간은 팔고 외인은 사고,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요. 근데 이 의약품만은 들어오는 게 이제 주간도 들어온 지 한 2주 됐고, 그 다음에 이 일별로 보니 파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이제 막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통신업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외인하고 기관하고 서로 다르게 가고 있고, 그래서 좀 불확실하고, 그래서 좀 확실하게 본다면 이 의약품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약품 차트를. 그렇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니까 어떤 문화 나오냐면 오락 문화가 그나마 캡처링해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IT 하드웨어 쪽, 이쪽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트렌드는 외국인이 지금 어차피 팔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좀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기간도 많이 팔고 있는 상태인데, 의약품만은 지금 계속 들어오더라. 최근에 그 부분이 이제 눈에 띄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수급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뭐 지금 이 건설 쪽도 좀 보이지만 이 신라젠이라든지 메디톡스라든지 오늘은 이제 여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안 보이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부분이 기관하고 이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좀 보이긴 보이는데, 한국전력이 이제 이게 좀 특이하게 최근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한국전력이 뭐 꾸준하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이제 쌓이기 시작한 건지 뭐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한직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한항공, 그 다음에 지배구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건설 붐업,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이 지금 대리임 산업도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 그건 안 보이네요. 현대건설은. 그 다음에 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섹터 분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STQ, 그 다음에 SM, 그 다음에 JYP 엔터,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거 좀 아시죠? 일단 지금 계속,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아마 커러비스가 지금 현재 아마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아마 조정을 걷겠기 때문에 여기 안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어떤 엔터테인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항공주는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뭐 아직 받쳐주고 있고, 그래서 일단 뭐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신규로 들어가기는 좀 부담감이 있죠. 파라다이스랑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가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패션이나 무역 관련돼서 영원 무역하고, 그 다음에 뭐 애경산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무역 플러스 그 다음에 화장품이죠.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은 전 글쎄요, 이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좀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볼만한 게 뭐 오늘은 이제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이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딱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나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랑구나, 이쪽에 매도를 하면서도 이쪽에는 계속 꾸준하게 이제 뭔가 수급을 계속 넣고 있거든요. 뭐 그다음에 팔더라도 그렇게 크게 많이 팔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아직 피크가 쳤다고도 보이지는 않고요. 그 대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 그렇다면 좀 약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내일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오를 거라는 어떤 그런 상상만으로 일단 가져가기보다는 좀 쌀 수 있을 때 더 많이 살 수 있는 어떤 기력을 가져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현금 포션을 늘려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시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전략적으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2008년도나 아니면 1997년도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 또 일어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그걸 반드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면서 대응하면서 또 전략적으로 또 포트폴리오를 밸런싱 하면서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시장이 참 좋았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네요. 여러모로 쉬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좀 방망이도 좀 너무 길게 잡고 또 홈런을 치려고 하기보다는 좀 짧게 잡고 안타나 아니면 약간 출루 위주의 어떤 그런 전략을 펴는 그런 투자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일도 또 새로운 어떤 소식으로 또 찾아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